어, 그 녹음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. 여기가 전에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했을 때 그 대기하고 있던 그런 공간입니다. 그래서 약간 호텔식으로 잘 꾸며져 있고요. 양성자 방사선 치료할 때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에요.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그 보험이 되고 해서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그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양성자 방사선 장점은 부작용이 일반 방사선보다 적다는 거, 그렇고 일반 방사선보다 효과가 1.2배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그때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했었고요. 오늘은 그 CT를 이제 찍었었는데, CT 찍을 때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기침을 한번 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 혹시나 부작용인가 해서 물 먹고 대기하라고 해서 지금 물 먹고 물 2컵 먹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 한 30분 정도 대기하라고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글쎄요, 왜 목이 간질간질했는지 모르겠어요. 목이 아무튼 간질간질해서 기침을 한번 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부작용인가 해서 금방 촬영이 일찍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촬영을 끝났냐고 했더니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뭐 촬영을 했는가 보다 하는데, 아무튼 평상시보다는 좀 일찍 촬영이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찍었나 했는데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. 그리고 지금 여기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어서 간호사가 아무튼 인력이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돼요.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CT 찍고 4월 19일 날, 4월 17일인가 그때 담당 의사를 만나는데요. 그때 또 찍고 이제 뭐 약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오늘은 CT를 찍으러 왔고, CT 찍은 다음에 목이 간질간질해서 혹시나 부작용인가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부작용이 평상시 안 생기다가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만약에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나갔을 때 확 올라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대기하고 있고, 물을 먹은 이유는 그 빨리 조영제가 빠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뭐 2리터를 먹으라고 하는데 2리터까지는 지금 못 먹었고요. 한 2컵? 3컵 먹었나? 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무튼 오늘 CT 찍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고요. 가만히 보니까 점심을 안 먹었네요. 아까 10시 40분인가 아침 식사, 그러니까 아침에 주스를 먹었거든요. 야채 주스 먹고, 그리고 그 김밥 한 줄 먹고 이렇게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끝나면 이제 다시 가서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이 약 4시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. 이거 영상 하나 기록 남기고 가서 식사하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아무튼 양성자 방사선 치료하는 휴식 공간이고요. 여기는 1층입니다. 현재 1층이고 그 제가 촬영했던 곳은 지하 3층인데 지하 3층에서도 여기 상황이 비슷해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기계니까, 우리나라에서 2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. 삼성 서울병원하고 국립암센터. 그래서 상당히 방사선 치료 중에 2군데 좋다고 하는데
저는 치료를 그 양방병원, 서울 삼성병원에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하고 주기적으로 3개월 단위로 CT 찍으면서 계속 추적 관찰해 왔었고,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같이 먹었습니다. 한약 건칠, 온나무에서 추출한 건칠정이라는 약을 먹었고, 그 다음에 홍삼 추출액인 RG3라는 약을 먹었었습니다. 그러다가 홍삼 추출액인 RG3가 보험이 일부 50%만 돼서 항암단으로 약을 바꿔서 먹었는데 약값이 좀 비쌌었어요. 아무튼 그렇게 먹고 했는데 2023년 그 3월 초에 양성자 방사선 치료 4번 하고 2023년 10월 달에 이상한 것이 발견돼서 2024년 3월 달에 다시 2024년 1월 달에 CT를 찍었을 때 그 기존에 이상한 것이 왼쪽에서 발견된 폐 왼쪽에서 발견된 것이 더 커져서,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그 폐암 있던 자리에서 2.7cm, 2.3cm까지 커져서 지금 전이로 판단을 하고 항암제를 먹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ALK 유전자 변이가 됐다고 그래요. 그래서 ALK 유전자 변이된 항암제를 지금 투여를 약 3주 정도 했었나요? 3월 11일부터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4월 2일이니까 약 3주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항암제를 먹기 전에는 그 잔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그 튼튼병원인가 그쪽으로 머리가 울려갖고 그 진통제를 사러 갔었거든요. 근데 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그 약은 먹진 않았어요. 하지만은 머리가 울려가지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그 항암제를 먹은 다음에 이 기침하는 것이 멎었어요. 그 변은 상당히 좋았는데,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서 변비가 생겨가지고 화장실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. 아침에 가면 변이 안 나와요. 변이 너무 딱딱해서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변비약을 먹었는데도 그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변이 딱딱하고 대변을 보면은 그 변이 딱딱하니까 그 관략근이라고 하나요? 그 항문 끝에가 상당히 통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변비가 생겨서 현상적으로는 화장실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. 그래서 물량을 좀 많이 먹고 식이섬유가 들은 것을 좀 더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 항암제 부작용으로 지금은 변비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고요. 장기침은 없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간 수치가 3월 달에 이제 간 수치를 약을 먹고 약 2주 정도 그 표적 항암제를 먹고 간 수치를 체크를 했었는데 3개가 이렇게 높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약 2배 내지 3배가 나와서 간 수치가 높아져서 그 대전에서 그 4월 17일 날 제가 여기 다시 여기 삼성병원 오는데 그 전에 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간 수치가 높으면은 약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기존에 먹는 약을 중지하라고 이렇게 담당 주치의 선생님 말씀하셨어요.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대전 한방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. 제가 RG3하고 항암단, 그 다음에 건칠고 이렇게 약을 먹는 게 있는데 물어봤더니 그 RG3를 추천을 하더라고요. RG3나 건칠고는 그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거 먹어도 그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
항암단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거여서 그것은 추천하지 않고 해서 지금 집에서 먹는 것은 그 표적 항암제 그거하고 간 수치를 높다고 해서 간 치료하는 거 그 약 두 알하고 그다음에 두 종류하고 그리고 변비약 그래서 총 네 종류를 먹고 있습니다.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방한 것은. 그리고 대전 한방병원을 가서 상담을 했더니 알지슬이나 건칠고는 괜찮다고 해서 지금 건칠고 추출액인 건칠고만 더 추가로 먹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저쪽 4월 4일 날 오늘 4월 1일인데 내일 모레네요. 내일 모레 그 대전에 선병원이라고 있는데 종합병원인데 거기 가서 그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거죠. 간 기능 검사해서 혹시 수치가 높아지면은 약을 중지하거나 뭐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. 그 간 수치가 왜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작년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혈액 검사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그 2024년 저번 달 3월 달에 혈액 검사한 것이 있어서 이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그 대전에 있는 병원 갈 때 자료를 하나만 복사해 갔거든요.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. 오늘 가만 보니까 그 혈액 검사한 거 그것도 하나 떼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작년 4월 달에 뗐다는 거 그거 한번 떼가 보도록 하고요.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양방하고 한방 같이 병립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 2023년 3월 초에 양성자 방사선 끝나고 2023년 10월 달에 문제가 생겨서 2024년 1월 달에 이제 전이가 된 것으로 판단돼서 약 10개월인가요? 10개월 정도? 약 11개월 정도 이렇게 사이에 아무튼 전이가 된 걸로 판단되고 작년 10월 달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따지면은 3, 4, 5, 6, 7, 8, 9, 10 약 한 8개월 정도까지만 잘 버텨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암이 참 어려운 병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. 그래서 양방과 한방 협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이가 된 거 보니까 암은 참 어려운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양방과 한방하고 그 다음에 대체의학이라든가 수행 명상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양방과 한방이 잘 어느 정도 많이 막아주는 것 같은데 또 나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감안하고 여러 가지 명상, 수행, 대체의학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오늘은 15분이 다 돼가네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